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 범죄를 구성하는 회법사TV의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박충훈 법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분식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식회계를 잡아내거나 포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의 원리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회계의 원리를 아시려고 하면 회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원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자본금이 100원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자산은 100원이 될 겁니다. 당연하겠죠. 자본금 100원으로 시작했으니까 자산도 1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돈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니 조금 모자란다. 그래서 엄마한테 100원을 빌린다. 그러면 빌리는 거는 부채가 되겠죠. 100원.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채가 는 만큼 자산도 100원 늘겠죠. 그래서 200원이 될 겁니다. 그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수익을 발생했습니다. 수익은 매출이죠. 판 거니까 11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매출원가나 직원급여 등으로 지급한 것을 계산을 하니까 100원이 되었다. 그죠? 돼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이익이 발생했죠? 1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10원은 빌려온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긴 겁니까? 이익을 남긴 거죠. 그러면 부채를 갚지 않으면 내 돈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10원이 들어갈 겁니다. 이익으로요. 그러면 자본금은 내가 출자를 한 것이고 이익은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출자한거는 아니겠죠. 그러면 자본금에는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자본 총계로 편입이 될 겁니다. 그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 총계는 자본금 플러스 이익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110원. 그럼 여기에 210원이 되겠죠. 자, 이처럼 이것은 재무상태표고, 그죠? 이것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이익을 구하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구하는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회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자산이 있고요. 자본이 있겠죠. 그리고 부채가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그죠? 이익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비용이 더 컸다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들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생략형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구성 요소는 자산, 자본 총계, 부채 총계도 되겠죠. 부채 총계. 그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 5개가 되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다른 거를 설명을 위해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위치가 있을 건데요. 사변과 대변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변, 대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산은 자본, 총계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본 플러스 부채.
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를 잠깐 옮겨 보겠습니다. 비용은 이익, 이식이 가능하죠. 비용을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 이익 플러스 비용은 수익이다. 이런 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죠? 산수죠, 산수. 회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익 플러스 비용은 수익이다. 자, 는을 기준으로 해서 변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산수에서 변이라 그러죠. 한 변의 길이는 뭐 어떻다 할 때 는을 기준으로 변을 그었습니다. 위에도 한번 그어 볼까요? 변을.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T자 모양이 나오죠. 이것을 회계용어로 T계정이라고 합니다. T계정. 이 변을, 가운데 변을 중심으로, 이게 변이죠. 왼쪽을 차변이라 그럽니다. 차자. 오른쪽을 대변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는 똥 아닙니다. 대변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익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익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차변자리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죠? 이익은 차변자리. 반대로 손실은 어디겠습니까? 손실은 이 자리겠죠? 그죠? 이렇게 자리가 나눠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차변과 대변, 변을 나누어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는이 있으니까 이 는을 기준으로 변을 걷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자산은 차변, 자본과 부채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변이다. 그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 나누었다. 비용 자리는 왼쪽에 있네. 그래서 차변. 수익은 오른쪽에 있네. 그래서 대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산과 비용, 자본과 부채 수익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그죠?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니까 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차변 자리겠죠. 자산 증가. 그죠? 그럼 반대로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대변으로 갑니다. 자산 감소. 자, 부채 자리는 대변이라 그랬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발생합니다. 그죠? 부채가 감소를 하면 어디로 갑니까? 반대로 가겠죠. 차변으로 갑니다. 부채 감소. 자본도 증가할 수 있겠죠. 유상증자. 그러면 원래 자리인 대변에서 증가를 합니다. 자본이 감소할 수 있겠죠. 왜? 손실이 발생해서 자본금을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본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자본이 감소다. 어딥니까? 차변으로 갑니다. 비용은 발생하고 감소하진 않죠. 그죠? 수익도 발생하고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8가지가 나오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등과 같은 8개가 나옵니다. 그죠? 이 8개를 우리는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래의 8요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들을 거래의 8요소라고 한다. 아주 쉽죠? 그죠? 거래의 이중성. 회계는 복식부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반드시 하나가 나오면 반대 상대 계정이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회사 돈 500만 원으로 상품을 구입을 했다.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그죠? 상품을 구입을 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오겠죠. 자, 상품 500만 원. 그죠? 돈을 지불했다.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었으니까 대변에 기입될 겁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죠. 자,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산이 증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은행에서 차입으로 500만 원을 빌려온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보통예금 500만 원 증가하고 은행에서 빌렸으니까 단기 차입금, 장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단기 차입금 500만 원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는 뭘까요?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내서 500만 원이 회사로 들어왔다. 그러면 보통예금 500만 원이죠. 유상증자했으니까 자본금 낼 겁니다. 그죠? 자본 50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건 뭐겠습니까? 50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500만 원으로 돈을 받았든지 매상으로 팔았든지 하는 경우겠죠. 매상으로 팔았다면 매출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매출 채권 500. 매출 팔았죠. 매출을 판 것은 수익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매출 500원, 500만 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두 개의 계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거래의 이중성이랍니다. 거래의 이중성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기본적으로 거래의 판료수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거래의 판료수를 알기 전에 자산과 자본 부채, 비용과 수익의 각자의 자리는 아셔야 될 겁니다. 별을 그어서 왼쪽은 차변이다, 오른쪽은 대변이다. 그래서 그 각자의 위치는 알고 계셔야지 거래의 판료수가 이해가 되고, 거래의 판료수가 이해가 되어야지 거래의 이중성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회계의 원리의 가장 기초적인 자기 자리를 찾고 거래의 판료수 그리고 거래의 이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